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좌 좀 많이 복구가 됐는지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잘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죠? 시장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나서의 반등폭 자체는 꽤나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꽤나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 이게 약간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전 괜찮아 보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라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고 어제 오늘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버텨줬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디로 자금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랑 오늘은 코스닥이 좀 약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코스닥이 많이 밀릴 거라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종가 부근으로는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항상 방송 마무리될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려 보자면 제가 ETF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 두 번 걸렸을 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ETF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ETF를 30%까지 늘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1주 동안 2주 동안 반등이 나오면서 ETF 같은 경우는 다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금이 지금 우리 방송하고 나서 거의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ETF를 좀 줄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정상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시장이 좀 정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치고 나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인데 전반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제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좀 반도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살짝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반도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괜히 꺾일까 봐. 그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한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지수 ETF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15% 정도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한 25%에서 30%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반도체를 한 40%에서 50%까지 좀 늘려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보다 반도체 소부장들의 성장 정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보려면 반도체 탑2를 보시는 게 좋고 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한번 들어왔죠. 저는 일단 1차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1차 반등이 좀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잘하면 코스닥의 반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는 것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전까지는 반도체를 보시려면 탑2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부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사실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코스닥 쪽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영향입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안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반도체 쪽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면 탑2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탑2뿐만 아니라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 기준으로 본다면 탑2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코스닥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요건 어떻게 보면 밸류 기반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소부장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행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뭐 요것보다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ADR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일단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결국에는 신용을 사용했거나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했었던 투자자들을 떨궈내고서 지금 다시 한번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밀리네요. 플러스 2.53%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5,5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종합주가지수가 6,800까지 올라왔습니다. 1,300포인트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 정도가 올라온 거죠. 20% 이상 올라온 거죠. 여기 살짝 지금 잘리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86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23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잠깐 한번 봐볼게요. 알테오젠. 제가 이 알테오젠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V자 반등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좀 관망도 할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9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가 31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올라왔죠. 50%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종목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나한테 현금이 있다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담는 것은 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라는 거는 지난주나 지지난주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현금 여력이 많다라기보다는 종목을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까지 좀 보유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누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종합주가지수랑 종목들도 반등이 꽤나 나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봐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정상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반등폭이 꽤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 한수 정상화에 대한 격언들을 넣어봤어요. 극단은 언제나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죠? 우리 서킷 브레이커 2번 걸리면서 뭐 코스피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4.7배까지 4.5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게 감전된 것처럼 바로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항상 그런 것들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이 업황 자체가 만들었었던 평균적인 PBR이 있다면 그 아래로 밀려 내려갔을 때 PBR이든 PER이든 내려왔을 때는 감전된 것처럼 바로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언제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극단은 언제나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뭐 시장은 결국 펀더멘탈로 돌아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탈 논란이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드려볼 거고요. 마이클 버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정상은 일시적이고 정상은 필연적이다. 근데 저는 뭐 이분 말을
따르고 싶지는 않네요. 그죠? 워낙에 공매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내용들. 공황은 지나가고 시장은 복원력을 갖는다. 근데 이 복원력이 지난 2주 동안 꽤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랑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딱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6월 23일을 제가 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6월 23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온 날이에요. 코스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이 6월 23일이거든요. 요 날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저 때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등락률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6월 23일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9%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채널 이름이랑 같네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7%. 그리고 SK스퀘어가 마이너스 39%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대형주들이 좀 낙폭이 나온 것을 우리가 요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잡은 날이 요 날이거든요.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인데 7월 29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쉽게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7월 29일 기준으로도 제가 이걸 좀 따져봤거든요. 7월 29일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는 저점에서 20%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9.98%가 올라왔습니다. 양시장 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코스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시장 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29일 날 이건 이제 KRX입니다. 본장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13%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54%가 올라왔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원익 IPS도 많이 올라왔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밑단에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52%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들어온 것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6월 23일 확 꺾이고 나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밀렸다가 최근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좀 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기,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항상 좀 투자 의견을 약간 꺾어서 말씀드렸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릴 때 요게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강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들도 많이 도는 것 같고 뭐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HBM에 대한 삼성전자의 추격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딱 넘겨주고 마무리가 되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의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부터 다음 주 오늘까지 약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버텨주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뭐 레어폴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펀드 자체가 이제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폭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런 수급적인 논란들이 전부 다 없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펀더멘탈의 기업들의 가치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똑같냐면 저는 반도체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 때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기준으로 30% 정도가 올라왔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올라왔는데 46% 정도, 50% 정도가 올라왔는데, 요건 이제 어제 종가입니다. 46%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도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저의 뭐 의견 자체는 굽힐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비중으로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가 요즘에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제 오늘 코스피가 이제 쭉쭉쭉 올라오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견조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약간 매물대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은 주가가 어제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개별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고가놀이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고가놀이라는 것은 신고가 부근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는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매크로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1,4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WTI가 요건 또 이제 살짝 불안정해요. 살짝 불안정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왔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크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 고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CPI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매크로 별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뭐 근원 CPI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는데, 우리가 이 CPI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수치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생각보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CPI 발표된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PPI가 나올 텐데, 사실 PPI 같은 경우는 CPI를 먼저 보고서 우리가 맞이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CPI가 괜찮게 나왔으면 PPI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었던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도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었던 CPI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많이 불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라앉는다면 지금 순환출자라든지 자금 융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AI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들이 수익성을 가져가지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그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요번에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 경색될까 봐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상단을 막아버린다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좀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반도체는 이 반도체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DDR4라든지 DDR5라든지 우리가 D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과거의 물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감가상각이라 그래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빨리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반도체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빠르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담보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번 써먹고 9세대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저기 뒷간으로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최신 세대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면서 이건 이제 효용이 떨어져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담보까지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사용 가능성이 사용 기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네비우스라든지 그리고 코어 위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코어 위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A1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A100이 출시된 지가 6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모델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지만 최신 모델 밑단에 있는 쪽에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전에 만들어놨었던 제품들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데 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수명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감가상각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담보에 대한 대출을 해줄 담보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는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서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시장에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한 그 순환 금융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약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7월 달에 시장 밀릴 때는 이런 내용 나와도 그냥 어김없이 밀어버렸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오니까 좋은 내용들도 들리고 분석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가 흐름을 무조건 100%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많이 법니다. 영업이익률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기업들 혹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다가 너네 너무 비싸라고 해서 물량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더를 많이 주지 않고 물량 자체를 계속해서 후려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떤 분석이 또 나오고 있냐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너무 비싸게 팔면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고 마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저 반대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못 살게 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어서 캐펙스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공장을 늘려서 반도체를 많이 공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들이 투자했었던 것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반도체를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앞단에는 투자를 열심히 해놨는데 뒷단에는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도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옛날에는 고깝게 좀 안 좋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니까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뭐 3.6배 이 정도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은 밸류적으로는 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매크로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좋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나쁘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뭐죠? 바로 수급을 중요하게 보는데 요 며칠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120일 이동평균선 잠깐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겨놓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여기서 한 번만 더 상단으로 쳐주면 전 오히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한 금액이 7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을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트롱 바이를 외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장기적인 물량 최소 2년 정도 3년 정도 본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왔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이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물량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건 또 긍정적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살짝 부담이 되지만 삼성전자가 돌려놓은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급에 대해서는 전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요거 좀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올라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해도 되는지가 저는 가장 고민이에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거 뭐 보유하시면 올라옵니다라는 말씀을 곧잘 드려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고민이 되냐면 우리 삼성전자가 여러분 맨날 포워드 PER 기준으로 지금 4배입니다. 마이크론이 3.6배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지금 20배가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7월달, 6월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PER이 아니라 북밸류라고 할 수 있는 PBR로 보잖아요.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PBR이 1.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6월달, 7월달에 고점 때까지 올라갔을 때는 PBR이 몇 배까지 올라갔냐면 2.7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그게 이제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뭐 고객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거 뭐 좀 놔두시면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PBR 기준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 평균적으로 1.3배에서 2.7배까지 올라갔다면 평균적인 것보다 2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 놔두면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밸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PER이 아니라 북밸류로.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6개월 후에 본다면 1년 후에 본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는 놔두시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북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담되는 부분들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주환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주주환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주환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한꺼번에 많이 하고 치워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다음에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해줘서 막 내가 수익 많이 나면 좋은데, 배당 많이 받으면 좋은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들 들어온 것도 좀 괜찮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펀드 청산됐었던 물량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청산됐었던 쪽에 대해서 청산됐었던 펀드라든지 나중에 이제 재정비한 물량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뭐 싱가포르에서 그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주환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가요. 그러면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다면 매수. 하지만 저는 50% 넘어가면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50% 줄여서 뭐 하냐? 내가 다른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다면 전 다른 섹터를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다른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싫어, 귀찮아 라고 하신다면 전 지수를 보시는 것도 여전히 괜찮다. 그게 아니라면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해볼게요. 이제 주요 뉴스입니다. CPI가 우리나라 시장엔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대신 삼성전기란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 뭐 무라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MLCC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는. 그래서 요 120일 이동평균선 넘어선 게 뭐 엄청난 거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 휘황찬란하게 아주 끝내주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MLCC 관련돼 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작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이런 거 말고 뭐 양자, 그리고 SMR 원전 쪽에서도 나왔고요. 첨단 바이오도 좀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단발적인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이제 PER이 3.7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배. 저희 증권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뭐 PER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우리가 항상 봤었던 자료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요 ADR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넣어놨고, 이 포워드 PER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빠졌다라는 부분이죠. 저희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PBR로 볼 거냐 PER로 볼 거냐가 여전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LTA 있죠. 장기 공급 계약은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하면 수익성을 많이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LTA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들인 캐펙스에 비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이야기죠.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릴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20% 30% 밀리면 되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7월 달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근데 그때도 밀렸어요. 더 밀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인 밸류를 이탈했을 때는 밸류 안으로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LCC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뭐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2차 전지도 저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2027년도에 대한 수익성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 보죠.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그래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코스닥 이야기하니까 반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비중을 저는
40% 50%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인사이트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계속 똑같아요. 대형주이자 낙폭과대인 기업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형주들 중에서 낙폭이 컸던 기업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젠슨왕 CEO 왔다 가고 나서 많이 밀렸던, 데칼코마니로 많이 밀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보자면 이런 기업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좋아하는데 코스피 중대형주들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단은 추세대로 일정 부분 복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버텨주고 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주면 좋은데 SK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저항대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현금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30%까지 좀 체크를 해놨어요. 내일이나 다음 주나 해서 다시 한번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현금을 좀 마련한 이유는 1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상화 오늘 준비한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 동반 상승. 어제랑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좀 버텨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덜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급격히 축소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를 좀 했더라고요. 만약에 무리해서 매수한 종목을 어제 오늘 매도하셨다면 전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주식 비중이 10%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매도했다면 좀 아쉽고, 근데 주식 비중이 100%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10% 20% 정도 줄인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급격히 축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여전히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포트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보다 반도체가 5% 늘어났어요. 반도체가 5% 늘어났고 ETF가 많이 줄었죠. 지수 반등을 어느 정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주도 업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어디가 주도 업종이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도 업종이 판단이 되면 그쪽에다가 비중을 좀 많이 채울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구간은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하지 않게 차분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시장의 우상향을 조금 더 예상하니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